이제는 나도 야당, 차라리 줄여밟고 가시라 하면서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야성을 대신하거나 끝까지 해보겠다 열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당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걸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연이 있을 테니 수입해서 장사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래요? 나이 참.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좀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건 안 지키고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을 위원들이 원하면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위원장의 할 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아니 위원장이 한다. 위원장 없이 그렇게 막 뒤집어요. 밤 12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일하는 시간이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성을 회복한 걸로 보이는지요? 아니면은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오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까지는 나는 이렇게 함께 늘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한 자리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전병헌 그 정무수석이 직접 이제 국회를 찾아서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고 정말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 없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또 대통령 이야기를 전해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시면 보시겠지만 지금 사선에 이주영 의원은 저렇게 이제 상임위에서 막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야성을 회복하고 뭔가 좀 이제 야당으로서 좀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통해 저렇게 목소리 치는 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통해는 원래 그 상원들이 아주 그 다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제대로 제일 서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이제 뭐 이주영 의원이랑 이렇게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전국에서 과연 이제 극한 투쟁을 좀 벌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사실 좀 자유한국당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국회가 사실 정권 대선이 치르고 처음 열리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회를 또 보이콧한다, 계속 발목 잡는다 이런 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냥 호락호락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보이콧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문회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따지고 또 시시비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한 이야기 중에 말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을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불참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그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 자리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 인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해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금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이 이 지금 표결로 의해서 지금 그 통과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지금 강행을 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거지. 그 조짐을 핑계로서 안 가겠다고 한다는 네. 거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금 국정의 발목 잡기라는 그러한 식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야당의 복잡한 속내는 없을까요? 근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기다리던 정호택 원내대표는 못 기다리겠다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이 있지만 만나긴 만나셨더라고요. 좀 만나기만 한 것 같고 결국 네. 지금 야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그 네. 역할을 하려면 논거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 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표현 나와서 목리 부리는 것처럼 보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면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효과적인 방법, 보이콧이라도 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호응받기가 사실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더 얘기를 끌어가야 되고 뭔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되지 그냥 막 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닌데 뭐 그런 부분 좀 아쉬워 보입니다. 네. 이런 청문회 전국에서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같아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대선 전에는 검찰을 가리켜서 가장 잘 나가는 분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검찰이 수술을 당했다. 친박의 호위병 노릇을 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나온 고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검찰은 매도당해야 될 대상처럼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두 가지를 다 함께 겨누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지금 초기에 보여주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건데요. 이럼으로써 본인은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걸까요? 본인은 역시 강력한 리더로서 지금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궤도를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가장 1위의 지지를 달렸지만 최근에 네. 나온 조사를 보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1이 보수정당이 저런 참혹한 처지에 몰린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현재 리더가 있는가? 정호택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과적인 전략을 못 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렇다면 제대로 사실은 후보자들의 약점을 밝혀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제대로 한 방을 던졌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후보자들을 끌어내리면서 뭔가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당내 상황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이제는 당내에서 전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면서 동시에 검찰도 공박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도 공박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하는 아주 뭐 양수 겸장 여러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 정말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그리고 네. 사실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초기에는 사실 잘 할 수 있도록 일부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치 목리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빠르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내 분위기도 좀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절박하게 다음 주자를 찾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지사 아니면 홍준표 전 지사가 아닌 분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 말이죠. 다음 주에 홍준표 전 지사 상당히 의혹에 찬 일정이 있던데요. 영남을 주로 네. 도는 일정 말이죠.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3일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어쩌면서 보면 사실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홍준표 전 지사와 그다음에 원유철 의원 정도가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 같은 친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제 강성의 어떤 공격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자칫 그 어떤 대립 국면 자체가 좀 한 달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홍준표 지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을 이제 TK, PK 이쪽 돌면서 이제 좀 강한 자기의 이미지를 지금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면 자체가 좀 자칫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국회가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도 이제 뭐 힘들 것 같고 지금 특히 뭐 정부 구성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못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내 상황을 좀 이런 또 전체 국정과 연결시킨다는 그런 또 비난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 야성을 지금 현재 경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뭐 야당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 홍준표 전 지사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야성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되찾아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천막 정신이거든요. 2004년도 이 차떼기 정당으로 해서 거의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천막 당사를 치면서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이 대여 투쟁보다는 무엇보다 앞섰던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이 무조건적인 강한 반대, 이 야성이라는 부분만 달려간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공고한 체제에 놓여 있는가? 그건 우병우 수석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전임 정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이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을 가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여당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그럼 제도적 보완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노태강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으로 지명을 한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사람으로 판단돼서 이 인사를 냈다고 하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더 많은 역사와 후문을 또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앤이슈 오늘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시 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